자, 우리가 미래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미래가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구들이 다 지배할 것 같아도 지금 서기 2000년이 되면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인류가 우주에 마음대로 갈 것 같고 뭐 캡슐 하나만 먹으면 이렇게 하루가 해결될 것 같고 자동차가 날아갈 것 같고 이랬지만 그런 일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근본적으로 제조업이 싹 바뀔 거다.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혁신해야 된다 말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전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조업으로 전통적으로 남아 있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일자리의 상당수는 그런 제조업에서 나온다. 뭐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노동이 없어지게 되고 모두 다 기계나 AI가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때는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 노동에다가 사람을 꽤 맞추는 이런 부분의 생각이 진부한 거다 말하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미래는 얼마나 더 가야 있을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인류의 미래의 일자리처럼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과감하게 리쇼링, 즉 제조업을 본국핵이라고 하는 부분, 만약에 4차 산업이 일자리를 다 없앤다 하는데 뭐하려고 미국이 자기 나라로 제조업 다 돌아오라고 이 짓을 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제일 발달한 미국이요. 그거는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유턴 기업 지원책을 이렇게 펴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 정부의 이런 지원책을 믿고 과감하게 미국처럼 되돌아오는 한국으로 이런 제조업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쇼링,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통합 지원 기관도 한국에는 없고 세제 개편이나 노동시장 유연화 이런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노동 개혁을 해서 인기가 떨어지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채용을 늘려서 프랑스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저가 되고 채용하고 해고 두 개 다 쉽게 만들어버려서 일자리 36만 개, 정규직이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이 노조운동이 심한 나라에서 노동개혁부터 올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을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노조로 밀어붙였다는 거죠. 우리가 서포 15조에서 이제 위에 상급 노조를 없애버려야 된다. 불법화해야 된다. 지금 프랑스에서 그까지 간 건 아니지만 임금 협상은 개별 기업이 한다라고 만들어버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이 노동 유연화가 도입되면서 기업 고용이 늘고 일자리 질도 개선되고 정규직이 55% 15년 내에 최고고 청년 실업률도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만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 영국 등보다 훨씬 더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바라본다면 한국이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기업들이 리쇼링,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업통상부가 유턴기업지원법을 개정안을 발표했지만은 해외 사업장을 가진 기업 150개를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 유턴을 생각하는 기업은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이 유턴 한다라는 것이 황당한 소리라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8월 달까지 봤을 때 8월 달이 수출이 마이너스 14%, 석 달째 지금 두 자릿수가
줄고 있고, 올해 반도체 시장은 매출이 13%가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 8월 달에 반도체가 31%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요. 가격이 하락해서 수출 물량은 늘었는데 액수는 줄었다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가 앞으로도 장시간 이렇게 될 것 같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최대의 수출 근거지가 어디냐? 부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항을 가보니까 매경이요. 물동량이나 여객이 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한일 갈등 미중 분쟁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데 평소 6,000명이던 일본의 여객이, 일본 가는 여객이 오늘 이 간날 900명을 채웠고 물동량도 급감을 해서 부상한 환적 화물 절반이 미국하고 중국으로 가면서 이제 부산항에서 환적을 하는데 이런 물동량도 지금 환적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관세 폭탄 우려에 아예 그냥 지금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고 대마동으로 가는 배는 지금 승객이 90%가 급감이 되었고 부산항에 있는 면세점도 지금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아예 항구 자체가 국제항 자체가 썰렁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루비니 교수라고요. 유명한 금융위기 때 이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사전에 예측해서 닥터 둠, 즉 어두운 전망을 하는 사람이라고 별명을 얻었던 누리엘 루빈이라고 뉴욕대 교수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서 내년은 경제에 큰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지금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세계 1, 2위인 미국과 지금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어서 그래서 각국 간에 서로 분업을 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고도의 글로벌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면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9월 2일인데요. 어제부터 미중이 추가 보복 관세 부과 조치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웠다가 또 뻥치는 것 같다가 화해하는 것 같다가 해도 점점 서로 보복을 더 심화시키면서 가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게 풀리는 건지 어떤 건지 지금 감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의 상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21%를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2월 달에는 관세율이 더 치솟고요. 결국 미중 양측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은 협상이 잘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입니다. 9월 1일부터 어제부터 3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 중 일부에 미국이 15% 관세를 벌써 부과를 했어요. 자, 그게 얼마 몇 개쯤 되는가 하면 1120억 달러치라는 겁니다. 섬유, 의류, 신발, 채소류, 장난감, 스포츠 장비고요. 또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가운데 중간재는 11%가 관세 부과 대상이고 최종 소비재는 40%가 전체 소비재 중에 40%가 15% 추가 관세를 어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비 물가가 가격 인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미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의 25%, 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의 10%를 부과했고, 그리고 또 지난 5월 10일에는 2천억 달러 중국산의 관세 25%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이날부터 3천억 달러의 중국산 가운데 다가 아니고 1차분으로 3천억 중에 1120억 불에 대해서 10에서 15로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이제 12월 1일부터는 2,500달러어치 중국산의 25%를 30%로 올리고 12월 15일에는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가운데 아까 앞에 어제부터 한 1120을 뺀 1600억 달러 부분에 대해 15%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부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관세가 평균 21.2%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취임할 때 3.1%인데 7배가 인상이 됐지요.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자, 여기에 이제 10월달, 12월달 관세 인상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전체나 다름없는 96.8%가 관세 24.3%를 얻어맞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중국이 미국산에게 부과하는 관세는 평균 8%였는데 이제 중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것도 평균 21.8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12월 15일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 5%씩 이렇게 인상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25%, 부품은 5%. 그래서 미국산에 부과되는 중국의 관세도 평균 25.9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서로가 싸우면서 이렇게 옮겨 올라가고 있어요. 관세율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지금 이런 경제 갈등까지 벌어지면서 지금 글로벌 분업적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경기 침체가 불어닥칠 거고 한국은 일본과 경제 갈등이 겹쳐서 1%도 성장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에는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문제인데 이번에는 공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수출 분업 구조가 깨지게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매우 한국 경제의 위기가 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죠. 자, 그렇게 되고 나면 11개월쯤 뒤에 내년 7, 8개월쯤에 지금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될 거다. 어느 나라 은행이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기 침체일 거다 했는데 몇몇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 상태에 빠져들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치에서 비롯된 무역 전쟁이 지금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아마 각국이 경쟁적으로 또 금리를 내리는 그야말로 지금 돈을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옛날처럼 양적 완화를 못하고 그냥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푸는 이런 방식으로 대처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정치에 짓눌린 경제, 그래서 금달러만 쳐다본다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투자를 확 줄이고 현금을 갖고 있으려 하고 개인도 달러하고 금만 산다. 자, 이 지금 한국 사회의 일종의 공포가 지금 지배하고 있죠. 자, 제가 그 앱으로 지금 일자리가 창출된다. 무슨 배달일이 있죠. 무슨 배달의 민족이니 해서 어플로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더 열악해진다. 타다 택시도 그렇고요. 어플로 앞으로 어플 경제, 온 디맨드 경제, 기익 경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마치 노동자들을 잘 살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또 노동 조건을 경쟁을 더 악화시켜서 더 통제하고 더 비용을 낮출 거다. 이렇게 말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이런 어플 경제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특수 고용자라고 불리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총 53만 8천 명이라는 겁니다. 지역자의 2%가 이걸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쯤인 46%가 투잡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23.5%가 주당 53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투잡 중이라고 보면 본업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어마어마한 거죠. 일주일에 한 100시간씩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근로에 노출돼 있지만은 이들은 전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우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위치가 뭐 필요할 때 놀리는 자원을 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무슨 4차 산업혁명의 공유경제 이야기하지만 말이 공유지 그게 아니라 일종의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키는 일자리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처럼 되어 있고 그런데도 비가 와서 또는 몸이 아파서 쉴라 해도 못 쉰다는 겁니다. 왜? 평가제도니 점수제도가 있어서 제대로 안 하면 이 완전히 통제를 한다는 거죠. 빼버리거나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이 일을 시작하고 한번 쉬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냉장고 수리업체에 다니면서 퇴근 뒤에는 배달앱 기사로 일하는데 가족 볼 터 없고 몸 아파도 병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경제라는 것이 정말로 이게 사람의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키는 거다. 자, 오죽하면 지금 낮에는 회사원하고 밤에는 배달 기사로 뛰는 투잡 쪽 이생이 있겠느냐. 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배달하는 겁니다. 이제 낮에 다니는 직장, 밤에 다니는 것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600만 원 번다는데, 자, 그런데 건강하고 사람을 다 잃고 인간관계 다 끊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0m 떨어진 횟집에 회를 배달해 주면 2,800원 배달료인데 2,500원을 자기가 갖고 간다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 배달료가 최장 6,000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25건의 콜을 받는데 배달 시간이 일주일에 63시간, 그래서 배달로 얻는 수입이 한 달에 225만 원, 시급으로 8,330원이라는 거예요. 최저 시급보다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투잡 중에 배달이 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대가 32.6%고요. 남성이 3분의 2, 여성이 3분의 1이고 주당 평균 이런 플랫폼 경제로 먹고 사는 시간이 36.9시간이라는 겁니다. 말만 플랫폼 경제지요. 지금 먹고 사는 조건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